최근 티벳과 위구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즉시 폐쇄하라. 중국이 쏟아부은 돈 2,800조 원, 위구르 감시 카메라 사업 대 티벳 승려 재교육 수용소 1,200개, 세계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비싼 문화 말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800조짜리 시스템에 균열을 낸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맨발로 히말라야를 넘은 티벳 난민들이 전 재산을 걸어 배우기 시작한 건 한국어였습니다. 우리 사찰을 부순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항운동을 이어가던 위구르 청년들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접점 하나 없는 두 민족이 동시에 같은 언어를 골랐습니다. 한국이 끝내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도 끝까지 한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파악한 중국 공안부의 내부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르몽드 아시아 특파원 릭 모렐입니다. 뉴델리 지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발신자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 파블로 세라노, 티벳 망명 커뮤니티 전문 취재로 업계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릭, 사진 한 장 보내줄게.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하자. 잠결에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와 있었어요. 다람살라 맥레오드 간지, 티벳 난민촌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골목 양쪽으로 한국어 간판이 빼곡했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티벳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사진 한가운데 낡은 서점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 손에 들린 건 전부 한국어 교재였어요. 파블로, 이게 다람살라 맞아? 여기 리틀 라싸 아니었어? 그래, 리틀 라싸가 맞아. 그런데 지금은 리틀 서울이라고 불러. 한류 때문이겠지. 인도 전역에서 케이팝 인기잖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파블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케이팝 팬이 아니야. 성인 남녀가 가족 단위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있어. 승려들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의도적으로 안 쓴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중국어로 말 걸면 아예 대답을 안 해. 한국어 아니면 티베서나 힌디어로만 응대해. 서점에 가봤는데 중국어 교재가 한 권도 안 보여. 전부 한국어 교재로 바뀌어 있어. 그건 취업 때문 아니야? 한국 공장 가려고 EPS 토픽 준비하는 거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학원 원장을 만나봤거든. 수강생 중에 중국어를 같이 배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왜? 파블로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 사찰을 부순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냐고.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22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있어요. 특정 언어를 거부하는 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의사표시입니다. 조용하고 합법적이고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형태의 저항. 증거 더 있어? 파블로가 사진 2장을 더 보냈습니다. 첫 번째, 맥레오드 간지 서점 안쪽. 진열대에 중국어 교재 자리가 텅 비어 있고 한국어 교재가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EPS 토픽 시험 준비서는 품절이라는 팻말까지 붙어 있었어요. 두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티벳 전통 추바를 입은 노인이 낡은 탕카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아래 파블로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70이 넘었어. 티벳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탈출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탕카야. 가문에서 300년 넘게 내려온 거래. 이걸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대. 손녀의 한국어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탕카라면 티베신에게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신성한 불화예요. 300년이면 가문의 역사 그 자체죠. 그걸 팔아서까지 손녀에게 배우게 하려는 언어가 한국어라면 이건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파블로, 이 노인 인터뷰 가능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직접 와서 봐. 전화를 끊고 저는 노인과 탕카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뉴델리에서 다람살라까지 비행기로 1시간. 그날 오전 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다람살라 공항에서 맥레오드 간지까지 산길을 따라 차로 40분. 다람살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파블로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운전기사가 힌디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코리안 스트리트에 가는 거냐고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다람살라는 달라이 라마가 계신 곳이니까요. 전 세계가 리틀 라싸라고 부르는 티벳 망명의 심장부.
그런데 정말로 맥레오드 간지 티벳 난민촌 한복판에 코리안 스트리트라 불리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비빔밥. 한국어 간판이 팁에서보다 많았습니다. 오색 룽다 사이로 한글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절압, 향,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이는 거리. 중국어 간판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거리가 아니었어요. 중국어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거리였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서점이었습니다. 파블로가 사진으로 보내줬던 바로 그곳. 직접 보니 사진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입구부터 한국어 교재가 탑처럼 쌓여 있었고 EPS 토픽 시험 준비서는 품절이라 다음 입구 미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교재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묻자 서점 주인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쉰대 팁의 남성이었어요. 저쪽 구석에 있긴 한데 먼지만 쌓여요. 아무도 안 사거든요. 왜요? 중국이 바로 옆인데. 서점 주인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국인 기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어는 좀 조심하세요. 특히 티벳 사람들 앞에서는요. 왜요? 중국어를 쓰면 표정이 변합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요. 서점 주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목소리를 낮추는 방식, 주변을 살피는 눈빛, 22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수없이 봐왔던 그 반응이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섞인 얼굴. 이건 단순히 중국어가 인기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특정한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인 거예요. 서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세 블록 안에 4곳이나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학원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등록 대기 줄이었죠. 줄에 선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 티벳 전통 추바를 입은 청년도 있었고 승복을 걸친 젊은 승려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러 오셨어요? 줄 맨 뒤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넉 달째 대기 중이에요. 넉 달이요? 다른 학원도 있잖아요. 다 찼어요. 다람살라 전체가요. 그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왔어요. 여기 한국어 학원에 자리가 있다는 얘기 듣고 국경을 넘었죠? 국경까지 넘어서요.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공장에 가야 해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같은 노동이라도 대우가 달라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승려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선 티베신이라고 하면 감시 대상이에요. 한국에선 그냥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수첩에 쉬지 않고 적었습니다. 경제적 동기. 그건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조에는 경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말할 때 굳어지는 표정. 한국을 말할 때 풀어지는 눈매. 이건 단순한 취업 선호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어요. 학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40대 티벳 여성으로 본인도 한국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원장님, 수강생 중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기 사찰을 부순 나라의 말을, 자기 스승을 감옥에 보낸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자기 사찰을 부순 나라의 말, 자기 스승을 감옥에 보낸 나라의 말. 그러니까 이건 언어 선택이 아니라 저항인 거예요. 조용하고 합법적이고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형태의 저항. 파블로가 말한 이건 한류가 아니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점 주인이 표정을 굳혔던 이유, 중국어 교재에 먼지가 쌓인 이유, 국경을 넘어서까지 한국어 학원에 줄을 서는 이유. 표면은 한류이고 취업이지만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층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버림으로써 중국을 거부하고 있었고 한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중국밖의 미래를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의 진짜 뿌리를 만나려면 맥레오드 간지 골목 안쪽, 관광객은 절대 찾지 못하는 티벳 난민거주 구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300년 된 탕카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어갔다는 그 노인이 사는 바로 그곳으로요. 맥레오드 간지 메인 도로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는 좁은 골목이 나옵니다. 시멘트 벽에 금이 간 2층 건물들, 빨랫줄에 걸린 승복과 추바, 골목 어디선가 버터차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티벳 난민거주 구역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망명자들에게 내준 공간이었죠. 파블로가 미리 연락해둔 가족이 있었습니다.
2층 건물 계단을 올라가자 50대 남성이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로상 씨, 텐진 돌마의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벽에는 달라이 라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공책이 10권 넘게 쌓여 있었어요. 천장에는 티벳 경전이 붙어 있었는데 그 바로 아래 작은 책상 위에 한국어 문법책과 EPS 토픽 기출 문제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탕카가 걸려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려진 오래된 불화. 색이 많이 바랬지만 금박 테두리는 아직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탕카 아래 작은 방석에 앉아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텐진 돌마입니다.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21살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한국어를 시작한 지 5년째예요. 처음 3년은 인터넷 강의랑 한국 드라마로 혼자 독학했고요. 학원에 등록한 뒤로는 매일 14시간씩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밤에 촛불 켜고 단어 외우고, 이게 제 유일한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21살 소녀에게 유일한 길이라니. 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텐진 돌마 본인과 아버지 로상 씨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버터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22년간 취재하면서 들었던 어떤 증언보다 잔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라싸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로상 씨가 버터차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족항 사원이 보이는 마을이었죠.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나요? 로상 씨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천국이었죠. 야크떼가 고원을 누비고 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사찰 종소리가 매일 아침 마을을 깨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티베서로 학교에 다녔고 승려들은 자유롭게 경전을 읽었고 명절이면 온 마을이 모여 탕카 앞에서 기도했어요. 벽에 걸린 저 탕카도 그때 가져온 겁니다. 로상 씨의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불화예요. 300년 넘게 가문에서 내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로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데키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뀌었다는 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찰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달라이 라마 사진을 전부 떼라는 명령이었어요. 거부한 승려가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팁에서 학교가 폐쇄됐어요. 중국어로만 수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팁에서 간판이 철거되고 경전이 압수됐습니다. 우리 마을 사찰도 부서졌어요. 로상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층 높이 불상을 해머로 부쉈습니다. 승려 23명이 끌려갔어요. 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요. 돌아온 사람은 3분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데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먼저 잡혀갔어요. 승려였거든요. 죄목이 뭔지 아세요? 팁에서로 기도문을 낭송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한 게 죄가 됐어요. 저는 수첩 위에 펜을 멈췄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한 게 죄가 되는 나라. 사찰을 부수고 불상을 해머로 깨는 나라. 그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습니까? 2부에서 학원 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 사찰을 부순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냐? 그건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셨군요. 로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잡혀간 날 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탕카만 가져가라. 나머지는 다 버려라. 오늘 밤에 떠난다. 그 탕카, 지금 이 방벽에 걸려있는 바로 저 탕카였습니다. 300년의 세월이 담긴 불화,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지키고 로상 씨가 짊어지고 히말라야를 넘은 그림. 저는 탕카를 올려다봤습니다. 색이 바랜 석가모니의 얼굴이 이 가족이 겪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그날 밤 라싸를 떠났습니다. 텐진 돌마와 아버지 로상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날 밤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탈출은 자정에 시작됐습니다. 야크는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12마리 전부, 집도 보리밭도 대대로 살아온 땅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몸에 지닌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체링 씨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탕카를 가죽통에 넣어 등에 묶었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불화, 가문의 역사이자 300년 기도의 증거. 라싸 축제 때마다 사찰에 걸었던 그 탕카를 이른이 넘은 노인이 등에 졌습니다. 국경까지는 히말라야를 넘어야 했어요. 네팔 쪽으로 빠지는 산길, 해발 5,000m가 넘는 고갯길이었습니다. 가족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순찰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바위 틈에 숨었어요. 텐진 돌마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혀서 고개를 넘었어요. 숨소리를 죽여야 했어요. 텐진 돌마가 말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 아버지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동생 양채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11살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100살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흘 밤을 걸었습니다. 해발 5,000m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한 걸음 내딛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탕카를 짊어진 채 고산병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를 놔두고 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쪽 팔로 저를 업고 다른 한쪽으로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안고 짐을 끌었고요. 넷째 날 새벽, 네팔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어머니 데키 씨가 쓰러졌어요. 탈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탕카통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부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네팔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다람살라로, 다람살라에 도착했을 때 가족에게 남은 건 탕카 한 점과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야크 12마리도 없고 보리밭도 없고 사찰도 없고 고향의 풍경도 없었어요. 남은 건 등에 져서 히말라야를 넘은 300년 된 부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다람살라 난민구역에서 간신히 살림을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관광객 상대로 수공예품을 팔았고 어머니는 게스트하우스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진 돌마가 16살 되던 해 이웃에서 돌아온 청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3년 일하고 돌아온 티벳 청년이었어요. 집을 고치고 부모님께 병원비를 대드리고 동생 학비까지 해결했습니다. 텐진 돌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어를 배우면 길이 열린다는 걸. 그리고 텐진 돌마는 가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가족을 살릴게요. 동생 미래도 제가 책임질게요. 16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텐진 돌마는 곧바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반복 재생하며 발음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독학만으로는 시험을 통과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이 가족에게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다람살라 한국어 학원 한 달 학비가 아버지 월수입의 절반이었고 교재 한 세트가 한 달씩 뛰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내린 결단은 제가 22년 기자 경력에서 들은 어떤 이야기보다 무겁고 잔인했습니다. 3년간 독학으로 기초를 다졌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려면 체계적인 학원 수업이 필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텐진 돌마가 21살이 되던 해 티벳 최대 명절 로사르였습니다. 티벳 역세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 체링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가족 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3대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로상 부부, 텐진 돌마, 남동생 타시와 여동생 양첸, 그리고 이웃 티벳 가족 두세 집까지. 할아버지가 텐진 돌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돌마야, 네가 정말로 한국어로 이 가족을 구할 수 있겠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텐진 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체링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탕카를 팔겠다. 숨이 멈췄습니다. 온 가족이요. 탕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라싸에서 탈출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것. 고향의 마지막 증거. 할아버지라 직접,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을 때도 등에 져서 포기하지 않았던 존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탕카를 팔면 우리에게 라싸의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로상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탕카는 가문의 역사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린 그 붓터치. 300년간 명절마다 사찰에 걸었던 기억.
무엇보다 고향 라싸에서 함께했던 시간. 탕카를 펼치면 아직도 라싸의 향 냄새가 난다고 할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린 씨는 단호했습니다. 탕카는 과거의 증거이고 돌만은 미래의 증거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중국이 우리 사찰을 부수고 우리 말을 빼앗고 우리 승려를 가뒀다. 하지만 돌마가 한국어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다시 존재할 수 있어. 탕카 한전보다 그게 더 값지다. 텐진 돌마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탕카보다 더 큰 불화를 사원에 걸어드릴게요. 하지만 탕카 한 점 값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람살라 최고의 한국어 학원, 1년 학비와 교재비를 합치면 탕카 값을 훨씬 넘었어요. 가족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데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산호 목걸이를 팔겠어요. 그 목걸이, 라싸를 탈출할 때 추바 안쪽에 숨겨서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티벳 전통 산호와 녹송석으로 만든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대로 내려온 장신구였어요. 데키 씨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결심했어요. 올해 수공예품 재고를 전부 팔자. 관광 비수기라 헐값이겠지만 남동생 타시가 말했습니다. 18살이었어요. 누나,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 누나가 성공하면 그때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막내 양첸도 자기 링세를 팔겠다고 했어요. 티벳 전통 현악기, 16살 아이가 아끼던 악기를. 안 돼. 너희들 미래까지 포기할 순 없어. 텐진 돌마가 말렸지만 가족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나섰어요. 옆집 페마 아주머니가 수제 티벳 카페트 2장을 가져왔고 난민의 장로가 델리까지 짐을 실어다 줄 차를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힘을 합쳐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텐진 돌마 하나의 미래에 걸었어요. 다람살라 티벳 난민촌 전체가요. 학원 등록을 하러 떠나는 날, 텐진 돌마는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탕카가 걸려있던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부처님이 사라진 벽. 할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탕카를 쓰다듬던 습관이 손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채링 씨가 텐진 돌마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안에는 탕카에서 잘라낸 금박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적이다. 부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티벳의 딸이다. 그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라. 텐진 돌마는 그 주머니를 목에 걸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방을 나서며 텐진 돌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가족이 서 있었고 벽에는 탕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에 무게를 안고 텐진 돌마는 걸어 나갔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텐진 돌마는 또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30명 중 절반이 형편이 훨씬 나은 학생들이었어요. 인도 대도시의 사업가 자녀, 네팔 공무원 집안 출신, 이미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았고 방학마다 서울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었죠. 특히 리앙이라는 학생이 텐진 돌마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한족 출신으로 아버지가 델리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 부잣집 딸이었죠. 이미 한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픽 고득점을 노리고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난민촌에서 올라온 애가 무슨 한국 간다고. 돈도 없으면서. 텐진 돌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단어를 외웠습니다. 하루에 300개씩. 점심시간엔 학원 도서관에서 한국 뉴스를 들었고 저녁엔 한국 드라마로 회화를 연습했어요. 잠들기 전엔 일기를 한글로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빈 벽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산호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동생 타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게가 새벽 4시에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0년간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텐진 돌마 같은 학생은 처음입니다. 6달 후 중간평가. 텐진 돌마는 전체 1등이었습니다. 리앙을 포함한 부유층 학생들을 전부 제쳤어요. 리앙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리앙이 텐진 돌마를 슬쩍 쳐다보는 걸 봤어요. 무시하던 눈빛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청소 일을 하루 16시간씩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죠. 수공예품 재고를 헐값에 넘긴 후 가족 수입이 급감했고 아버지 혼자 관광객 상대 노점으로는 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까? 텐진 돌마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절대 안 돼. 네가 포기하면 우리가 치른 값이 다 헛것이 되잖아. 탕카가 사라진 거 잊었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텐진 돌마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엔 게스트하우스 조식 준비, 주말엔 관광객 대상 트레킹 가이드. 번 돈은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EPS 토픽 시험을 볼 때가 왔어요. 한국 취업을 위한 고용어 과제 한국어 시험입니다. 응시료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붙어야 했어요. 두 번째 시험 볼 돈이 없었거든요. 시험 전날 밤, 텐진 돌마는 탕카 금박 조각이 든 주머니를 꺼내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이 시험장에서 텐진 돌마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자신만 절박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거든요. 시험 당일 새벽 3시, 텐진 돌마는 이미 시험장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긴 줄이 서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티벳, 네팔, 인도 북동부 청년들이 칼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람살라의 겨울 새벽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뼈를 깎아요. 언니, 몇 시부터 왔어요? 뒤에 선 소녀가 물었어요. 어젯밤 11시부터요. 앞에 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텐진 돌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만 절박한 게 아니었던 거죠. 줄을 서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가게를 접어서 학원비를 마련했고, 누군가는 4년째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결혼 자금을 전부 한국어 공부에 쏟아부었다고 했죠.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싸우는 전사들이죠. 중국이 우리한테서 빼앗은 미래를 한국어로 되찾는 거예요. 오전 8시,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자 모두 경악했어요. 난방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죠. 장갑 끼고 봐도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옆자리 수험생이 10분 만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건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하지만 텐진 돌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전 재산을 팔았어. 할아버지가 탕카를 포기했어.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장문 시간. 주제는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텐진 돌마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썼어요. 저는 티벳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히말라야를 넘은 것처럼 저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텐진 돌마의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시험장을 나오자 이양이 서 있었습니다. 중간평가 이후 텐진 돌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솔직하지 못한 아이였어요. 너 같은 애가 붙을 리 없어. 난 이미 한국에 삼촌이 있거든. 텐진 돌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요. 한 달 후, 결과 발표날 전화가 왔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돌마야, 축하해. 네가 전체 2등이야. 정말이요? 제가요? 247점. 거의 만점이야. 1등이랑 1점 차이야. 텐진 돌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곧바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온 가족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몰려와 축하 잔치가 열렸고 이양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너는 정말 대단해. 이양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비꼬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텐진 돌마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텐진 돌마가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그 소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출국 전날, 할아버지가 텐진 돌마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가면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외롭고 차별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티벳의 딸이다. 히말라야를 넘은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자부심을 절대 잃지 마라. 공항에서 어머니는 텐진 돌마를 꼭 안았어요.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동생 타시가 울먹였습니다. 누나, 나도 곧 한국어 배울게. 비행기 안에서 텐진 돌마는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구름 위의 햇살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천장, 움직이는 보도,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내문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공항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인도에서요. 안산으로 가야 하는데요. 어머, 혼자 왔어요? 씩씩하네. 우리 아들도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갑지만은 않구나. 하지만 안산공단에 도착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색 공장 건물, 매캐한 공기, 지친 표정의 노동자들. 인천공항의 화려함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안내한 곳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방 하나에 4명, 룸메이트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에서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 네팔에서 온 수니타가 물었어요. 네, 조금요. 우와, 대단하다. 우리는 한국어 몰라서 고생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모모, 아버지의 버터차, 동생들 웃음소리, 탕카 금박 조각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 온 걸까? 다음날 첫 출근, 텐진 돌마에게 배정된 건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오 팀장이 맞았어요. 텐진 돌마 씨, 어디서 왔다고? 인도요. 뭐? 인도? 퉁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작업장은 거대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백 명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텐진 돌마에게 맡겨진 건 휴대폰 부품 검수. 하루 10시간, 같은 자세로 서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죠. 1시간 만에 목이 아팠고 2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부었습니다. 급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라별로 따로 앉았어요. 김치찌개를 받았는데 한 숟갈 먹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매워서이기도 했고 너무 외로워서이기도 했습니다. 왜 울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비웃었어요. 김치도 못 먹으면서 한국 왜 왔어? 텐진 돌마는 남은 밥을 억지로 삼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울지 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오후에 실수를 했습니다. 부품을 잘못 분류한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다시 다 분류해야 되잖아. 라인 반장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래서 외국인이랑 일하기 싫다니까. 퇴근 후 기숙사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첫날, 모든 게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크다. 탕카의 무게, 할아버지의 무게, 가족의 희망의 무게. 내일은 더 잘할 거다. 반드시. 석 달이 지나자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불량률도 줄었어요. 오 팀장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텐진 돌마 씨, 일 잘하네.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낫네. 하지만 그 작은 인정도 잠시. 여전히 점심은 혼자.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한국 생활 6달째. 텐진 돌마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텐진 돌마 씨, 새로 전근 온 강태선 과장이었어요. 40대 중반, 안경 쓴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티벳 출신이에요? 텐진 돌마는 경계했습니다. 6달간 한국인 상사에게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불교 전파 쪽이요. 강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신라 시대에 해초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인도까지 걸어가서 불교 성지를 순례한 사람이죠. 왕오천 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는데 거기 티벳 이야기도 나와요. 혹시 해초 아세요? 텐진 돌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럼요. 해초 스님은 다람살라에서도 유명해요. 한국 승려가 1000년도 더 전에 우리 땅을 지나갔다는 게 티벳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의 불교도 원래는 인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티벳 불교와 한국 불교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강 과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아세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한국 사찰에 가면 만다라가 있거든요. 그게 티벳 탕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탕카가 한국에서는 탱화로 발전한 거예요. 같은 전통이에요. 두 사람은 점심시간 내내 대화를 나눴습니다. 텐진 돌마가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거였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출신이에요.
강 과장이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고향이 청진이거든요. 거기에도 옛날 불교 사찰이 있었대요. 저도 고향을 잃은 가족 출신이에요. 텐진 돌마는 놀랐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강 과장이 웃었습니다. 어쩌면 1000년도 더 전에 해초 스님이 걸었던 길 어딘가에서 우리 조상이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강 과장은 텐진 돌마의 멘토가 됐습니다. 텐진 돌마 씨, 한국 회사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가 중요하고 선후배 관계가 핵심이에요. 커피 심부름 같은 건 신입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예외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죠? 텐진 돌마는 조언대로 했습니다. 매일 일찍 와서 청소하고 커피 심부름을 자청했어요. 무시하던 동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텐진 돌마는 역시 초대받지 못했지만 강 과장이 나섰어요. 텐진 돌마 씨도 우리 팀이잖아요. 같이 가죠? 삼겹살집에서 난생 처음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독했지만 함께 한다는 게 기뻤어요. 텐진 돌마 씨, 노래 하나 해봐요. 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텐진 돌마는 티벳 민요를 불렀습니다. 히말라야의 바람과 야크 방울 소리를 담은 노래였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맹세하는 노래.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와, 진짜 좋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가사는 모르겠는데 뭔가 가슴이 먹먹해. 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의 노래래요. 언젠가 꼭 돌아가겠다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텐진 돌마 씨. 그동안 차갑게 대했네. 나도 전라도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했거든.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고. 그날 밤, 텐진 돌마는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태선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주말엔 함께 박물관에 가서 불교 미술 전시를 받고 가끔은 강 과장 가족과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언니가 티벳에서 온 언니야? 강 과장의 딸 수아가 물었어요. 그래. 아주 먼 나라에서 혼자 왔대. 우와. 언니 티벳말 가르쳐줘요. 텐진 돌마는 아이에게 간단한 티벳어를 가르쳐줬고 수아는 금세 따라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강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텐진 돌마 씨, 야간 대학 다녀보는 게 어때요? 경영학이나 무역학, 외국인 근로자 장학금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텐진 돌마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야근하며 끓인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됐습니다. 강 과장의 도움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안산대학교 야간 경영학과에 50%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했어요. 낮엔 공장,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 과제는 새벽에,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6급에 합격했어요. EPS 토픽과는 다른 시험으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급수였죠.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사장님이 직접 텐진 돌마를 불렀어요. 자네 정말 대단하네. 우리 회사 남아시아 사업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단순 노동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텐진 돌마가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긴급 주문이 들어와 야근을 했습니다. 공장에 텐진 돌마와 강 과장 둘만 남아 있었어요. 배고프죠? 라면이라도 끓입시다. 휴게실에서 강 과장이 라면을 끓였어요. 김치와 계란을 넣는 한국식으로. 텐진 돌마 씨, 티벳에서는 라면에 뭐 넣어 먹어요? 저희는 야크 건조육을 넣어요. 그리고 모모라고 티벳식 만두가 있는데 그 소를 라면에 넣기도 해요. 모모, 혹시 있어요? 텐진 돌마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거였어요. 고향 생각날 때 먹으라고. 모모 속재료를 라면에 넣었습니다. 야크 고기와 향신료가 들어간 만두소. 한 입 먹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강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김치 매운맛이랑 야크 고기 풍미가 이렇게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텐진 돌마도 놀랐어요. 한국 라면의 매운맛과 티벳 모모의 깊은 향이 이렇게 어울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강 과장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라 아무것도 없었죠.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라면 살 돈도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는 비싼 수입품이거든요. 한국 오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이지만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삶의 무게는 같았어요. 이거 사업 아이템 되지 않아요? 강 과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모 라면, 티벳 한국 퓨전. 모모 비빔밥도 되겠네요. 티벳 버터차 라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텐진 돌마도 신이 났어요. 티벳 전통 유제품 추라랑 한국 떡을 섞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주말마다 퓨전 요리를 실험했고 동료들에게 맛을 보여줬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오 팀장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안산 다문화거리 축제에 참가하게 됐어요. 텐진 돌마의 히말라야 퓨전 푸드라는 부스를 열었죠. 첫날 준비한 100인분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음식으로 국경을 넘는 거네요. 축제 조직위원장이 감탄했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고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모라면 레시피를 사고 싶습니다. 야근하며 끓여 먹던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큰 기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계약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과장님 덕분이에요. 텐진 돌마가 감사 인사를 하자 강 과장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텐진 돌마 씨가 가진 문화와 제가 가진 문화가 만났을 뿐이에요. 이게 진짜 다문화 아닐까요? 텐진 돌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힘은 자기 자신을 넘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백 명의 티벳, 동포들을 향하게 됩니다. 텐진 돌마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거리, 이곳에 티벳 출신 이주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텐진 돌마처럼 꿈을 안고 왔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에 막혀 고통받고 있었죠. 텐진 돌마는 주말마다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식당 한 켠에서 5명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 2달 만에 50명이 넘었어요. 안산시 다문화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센터장이 반겼습니다. 텐진 돌마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정식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수강생 중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어요. 도르지는 라싸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한국에선 공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매일 한숨을 쉬었죠. 텐진 돌마가 특별 과외를 해줬고 6달 후 그는 한국 회사의 통역 직원이 됐어요. 돌마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도르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살 양모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소녀였어요. 전 바보인가 봐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처음엔 한국 사람이 뭘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김치찌개 먹다가 울기도 했고. 그런데 봐. 지금은 대학도 다니잖아. 텐진 돌마의 격려로 양모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텐진 돌마의 한국어 교실은 희망 교실이라 불리게 됐어요. 어느 날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왔습니다. 텐진 돌마 씨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텐진 돌마는 망설였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감동이죠. 석 달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새벽 공장 출근, 저녁 대학 수업, 주말 한국어 교실, 텐진 돌마의 일상 전부를 카메라가 따라다녔어요. 촬영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텐진 돌마의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한국어 교실 학생들에게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딸이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고향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기 어머니가 겹쳐 보였던 거죠. 다큐멘터리 제목은 히말라야의 딸, 한국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텐진 돌마 씨 보고 반성했다. 나는 뭐 하고 사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안산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텐진 돌마 씨가 안산의 자랑입니다. 시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교실은 안산 티벳 교육센터로 발전했습니다. 개소식날 1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모였어요. 텐진 돌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거리에서 길을 잃고 울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희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한가운데서 텐진 돌마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생활도 여러 해가 흐른 어느 봄이었습니다. 누나, 동생 타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텐진 돌마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 비행기표 바로 예약할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자 갱신 시기와 겹쳤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강 과장이 회사에 알렸어요. 인사팀이 움직였습니다. 강 과장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넣었고 회사에서도 인도적 사유로 사정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다행히 재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텐진 돌마 씨, 어머니 곁에 계세요.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경조사비까지 챙겨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슬픔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델리에서 다람살라까지 차로 달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떠나던 날 어머니가 했던 말. 건강이 제일이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토픽 6급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시던 목소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을 때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왔대 하고 온 난민촌에 자랑하셨다는 이야기. 다람살라에 타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동생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 빨리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난민 구역까지 골목을 달렸습니다. 텐진 돌마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탕카 금박 부적이 든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텐진 돌마를 보자 모두 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텐진 돌마를 알아봤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왔구나. 보고 싶었어. 텐진 돌마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네가 한국에서 보낸 첫 편지야. 매일 읽었어. 외울 정도로. 텐진 돌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쓴 편지였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높은 건물, 빠른 지하철, 그리고 김치라는 매운 음식. 너무 매워서 울었어요. 모든 게 낯설지만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꼭 성공할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사흘 동안 텐진 돌마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김치야. 어머니가 맛보며 웃었어요. 네가 처음에 울었다던 그 매운 음식이구나. 맛있네. 이웃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돌마 덕분에 우리 아들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네가 길을 열어줬잖아.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이 이 마을의 희망이 됐구나. 마지막 날 밤, 어머니가 텐진 돌마를 불렀습니다. 딸아, 엄마가 가도 슬퍼하지 마. 네가 잘 사는 게 엄마의 천국이야.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안에 산호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야. 라싸에서 나올 때 추바 안에 숨겨서 가져왔어. 이제 네 거야. 언젠가 네 딸에게 물려주렴.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텐진 돌마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텐진 돌마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난민촌에 정수시설을 설치한 것을, 아이들 학비를 대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의 장로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당신의 딸이 우리 마을을 바꿨습니다. 텐진 돌마는 티벳과 한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꾸던 거 제가 이룰게요. 산호 귀걸이를 귀에 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탕카 금박 부적은 목에, 어머니의 산호 귀걸이는 귀에 두 세대의 무게를 안고 텐진 돌마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뒤 텐진 돌마는 더 거세게 달렸습니다. 슬픔을 일로 바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텐진 돌마를 회사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텐진 돌마 씨, 힘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강 과장이 위로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맡겨졌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한국문화센터를 여는 일이었어요. 양국 관계자를 만나고 현지 업체와 협상하고 통역과 번역을 도맡았습니다.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텐진 돌마는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사 최고의 탕카 화가에게 의뢰한 새 탕카를 다람살라 사원에 복납한 거예요. 할아버지 체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탕카를 판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구나. 넌 그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가져다 줬어. 동생 타시는 서울의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텐진 돌마가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누나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야. 막내 양첸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곧 갈 거야. 우리 삼남매가 티벳과 한국을 잇는 거지.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텐진 돌마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더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구르 망명 커뮤니티가 티벳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점에서 중국어 교재가 사라지고 한국어 교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학원 대기만 석 달, 가축을 팔아 학원비를 마련하는 가정, 국경을 넘어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청년들, 다람살라에서 본 풍경과 판박이었어요. 알마티 위구르 학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가둔 나라의 말을 왜 배우겠습니까? 티벳에서 들은 것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중국에 탄압받는 두 민족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모르는 채로 같은 언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나크 구리 광산에 오랜 세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요. 구리 한 톤도 캐지 못했어요. 현지 부족의 반발과 치안 불안에 돈만 쏟아붓고 신뢰는 얻지 못한 거죠. 파키스탄에는 1대1로로 수백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주재 중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됐어요. 중국이 지은 도로 위에서 중국인이 공격받는 아이러니 스리랑카에 항구를 지어줬더니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가 항구를 99년간 넘겨야 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빚에 덫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 나라들의 수조 원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전하고 일자리를 줬어요. 텐진 돌마 같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텐진 돌마 한 명의 성공 이후 티벳 커뮤니티에서 수백 명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위구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돈으로 산 충성이 아니라 기회로 얻은 신뢰였어요. 중국이 14억 인구와 수조 달러로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텐진 돌마라는 한 사람의 기회로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중국 네티즌들이 침묵한 진짜 이유입니다. 어느 날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텐진 돌마에게 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이주 노동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텐진 돌마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탕카, 금박, 부적, 귀에는 어머니의 산호 귀걸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중국이 가둔 언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티베서를 쓰면 감시받고 중국어를 강요받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는 저를 가두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열쇠를 기꺼이 나눠준 나라였습니다. 가족의 전 재산.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값으로 배운 한국어가 저와 제 가족과 수백 명의 티벳 청년들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충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돈이 마르면 끝납니다. 한국은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로 얻은 신뢰는 영원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연설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텐진 돌마 씨,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역시 한국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텐진 돌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100번이라도 다시 선택할 겁니다. 한국어는 제 운명을 바꾼 언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르몽드 특파원 릭 모렐의 추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찰 3,700개 파괴, 승려 수만 명 강제 환속, 그리고 히말라야를 맨발로 넘은 15만 명의 망명자들.
그 망명자들이 전 재산을 걸고 선택한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자흐스탄에서도 위구르 청년들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에 탄압받는 두 민족이 서로 모르는 채로 고른 언어가 같았습니다. 300년 된 탕카를 팔고 어머니의 혼수품을 팔고 동생의 학업과 악기를 포기하고 그 희생 위에서 한 소녀가 일어섰고 그 소녀를 따라 수백 명이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14억과 수조 달러로 사지 못한 것을 한국은 기회 하나로 얻어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무너집니다. 기회로 얻은 신뢰는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돈이 아니라 기회로 세계를 바꾸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티벳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